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칼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중동 이슈, 파업 이슈, 제조업 PMI 지표, 고용 지표 발표 등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수 금만 장이 열렸는데요. 그때마다 몰려있던 이슈들이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이번 한 주 공백기 없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야간장을 대응을 하면서 일단 좀 지켜봤었는데 사실상 좀 대응하기에 좀 굉장히 좀 까다로웠었던 한 주였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장 대응을 했었을 때 쉬었었던 적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수익을 잘 나거나 내가 이제 바라봤었던 시나리오, 방향성 내용 자체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쉬웠다. 내 예상대로 이제 움직임이 흘러갔으면 이제 괜찮은데 현재 기준은 사실상 하락까지는 괜찮았어요. 화요일자 이제 급락이나 내용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속적인 횡보나 내용 자체로 방향성을 잃은 이 모습 자체가 사실상 대응 영역에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대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구간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아나운서님이 지금 오프닝 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좀 겹치면서 이 안에 잘 녹아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저는 좀 글쎄요. 일단 좀 금요일에 있을 빅이벤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 가장 메인 포커스가 되면서 현재와 같은 지금 좀 지지부진한 장세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수로 일단은 좀 판단을 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현재 결과값 기준으로 일단 좀 한 번의 낙폭을 가져간 뒤에 이제 좀 횡보 장세를 가져갔다. 이 정도 일단 좀 이 정도 구간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좀 중요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 자체는 오일이었어요. 크루드 오일이 지금 일단 최근 움직임에서 이제 급격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갔었던 모습이었죠. 이거는 당연히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정유시설 타격이나 이런 내용들 우려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이제 녹화 당일 어제자 이제 목요일자 기준으로 이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 가량 이제 좀 WTI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항상 아나운서님 우리 마지막에 일단은 상품별 투자 전략에서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저는 크루드 오일이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를 지난주에 똑같이 얘기를 드렸었고요. 지난주 자리값을 그대로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더 열려 있다. 내용 자체를 판단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와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지난주 막 66달러, 막 65달러 막 이럴 때 여기 구간대 바닥 생각하면서 상승 내용 자체를 딱 지금 말씀드렸었는데 뭐 사실 여기 구간대까지의 지금 일단은 상승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추세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 정유시설이나 내용 자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뭐 상황이나 내용 자체로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슈가 더 부각된다라고 하면요. 단기간의 급변동성 내용 자체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아나운서님 우리가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게 이제 배럴당 원유 가격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제 글로벌 시세잖아요. 이게 이제 원유 가격의 변동인 거고 이게 사실상 이제 정제를 해서 우리가 휘발유 그리고 뭐 경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국제 이제 원유 가격 휘발유 이런 가솔린 가격들 자체가 사실 이 원유의 지금 현재 실시간 시세를 반영을 하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뭐 물건이고 사실상 이게 원유가 물건이고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얘네가 사실 최소한의 마진이나 내용 자체를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적정 가격성도 있는 거고 고점 가격선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뭔가 이러한 뭔가 룰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품이나 이런 내용 자체에서.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유는 이게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어요. 이 코로나 쇼크 때 무려 20 몇 달러까지 떨어졌었던 원유가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유가를 찍습니다. 마이너스 36달러를 찍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현물 기준으로 지금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원유를 내가 사러 갔는데 저한테
돈을 준대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사러 간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이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이게 선물 시장은 이런 게 가능하다. 근데 이걸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 이제 적어도 0 언더로 내려가지 않겠다 생각해서 막 이제 한 자릿수 내려갔었을 때 여기서 계속 물 타고 가져가다가 다 여기서 이제 큰 손실을 가져갔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크루드오일 가격이나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저 역시도 매매 대응을 하면서 좀 크게 당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거의 130달러대까지 이제 다이렉트 상승을 보여줬었던 시기. 원유 가격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내용 자체를 그래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겠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지금 사실상 이 이상을 보여주기는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 73달러에서 언제든지 다시금 100달러, 200달러 이런 수준까지도 넘길 수 있는 게 크루드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번 주 중에 큰 이슈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거 마지막 내용 자체는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아쉬워요. 저는 100 언더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지속적인 하락폭을 조금 예상했었는데 이게 또 전쟁이 나다 보니까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달러에 대한 지금 가치가 지금 또다시 급등을 했었던 결과값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아무리 분석하고 예측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것만 조금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총평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좀 바라볼 수 있는 지수 내용 자체에서는 큰 움직임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만한 내용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유 그리고 기타 원자재, 산업 원자재에 대한 내용 자체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가져갔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징검다리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미장을 보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한 주를 보내셨는데요. 대응하기 까다로웠던 한 주였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는 오일 얘기해 주셨는데요. 누가 말해도 이번 주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밤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미국 지수가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금값, 유가 모두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화요일 날 이제 미사일 공격이 나오면서 이제 미증시가 이제 한번 출렁을 했는데 이제 좀 급격한 낙폭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사실 전쟁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거를 타겟을 삼아서 일단은 수익을 낸 건 아니지만 제 분석상에서 이제 좀 매도 포지션의 내용 자체가 있었는데 너무 쉽게 줬어요. 한 30초 만에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150만 원, 130만 원 정도를 30초 만에 수익을 줘서 뭐 이런 변동성도 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이스라엘, 이란 분쟁에 따른 내용 때문에 이제 좀 만들어졌었는데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본토 및 공군기지에 이제 좀 타격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대다수 미사일이 좀 발사가 됐고요. 특히나 이제 사실 이 미사일이 좀 발사되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방어망에 의해서 일단 좀 무력화가 됐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인사치레를 가져갔다 이러한 내용들 자체까지도 좀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좀 바보 소리를 듣는다 좀 표현을 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아나운서님 갑자기 누가 아나운서님 때렸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적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갑자기 뺨을 누가 때렸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맞받아 친다던가 네. 혹은 뭐 경찰에 신고한다던가 뭐 다른 대처라는 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보여줬었던 내용은 처음에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습이 들어왔고 이렇게 했는데 맞았어요. 내가 맞았는데 진짜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맞았어요. 맞았는데 아무 대응을 안 한다? 그럼 바보가 되는 거죠. 국가 자체에서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갑자기 급습하고 공격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인사치레에 대한 내용 자체, 체면치레를 가져갔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되는데 이제는 사실 이게 서로의 턴제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공격이 들어오면 또다시 다음 공격이 들어오고 이제 서로 간에 공격이 이어지면서 누가 이것을 멈출 것인가.
이러한 싸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측은 지금 강력한 보복 천명을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란 역시도 재보복, 니네 또 재보복하면 다시 공격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왔어요. 자, 이스라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지금 좀 돌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레바논 지금 일단 수도 베이루트까지 지금 일단 공습까지 일단 좀 나와줬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휴전을 바라지는 않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제 뭐 끝낼 거야, 약간 이제 화해를 할 거야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뒤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죠. 하마스, 수뇌부 뭐 공격하고 이번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레바논까지 이제 공습을 가져가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스라엘에서 보여주는 이 전술 자체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훈련소 때 이제 좀 정훈 교육 시간 때 이제 좀 배워요.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군대를 가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역사나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배우는데 북한이 자주 하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제 화면 양면 전술이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화해를 하고 남북 통합 평화하면서 우리 뭐 예전에 뭐 2000년대 초반 뭐 그 전부터 해가지고 막 대통령들 악수하고 뭐 이제 우리 물자 지원해주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결론은 뭔가요? 뒤에 와서는 공격을 하잖아요. 후반에. 이런 거예요. 막 잠수함 공격하고 천안함 공격하고 이런 것처럼 겉으로는 우리 이제 공격할 의사가 없어. 우리 화해할 거야 하고 뒤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취하는 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동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 독단적으로 지금 이 내용 자체를 펼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미국이 등에 있으니까 우리 미국이 있어. 니네 까불어봐. 그럼 우리 미국이 와가지고 니네 다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등에 업고 가져가는데 이게 참 미국 역시도 굉장히 골칫거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내용 자체가 사실 미국 역시도 부추기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왜? 사실 따지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내용으로 지금 계속 부추기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11월에 있을 대선에 대한 내용 자체, 정권 자체까지도 바뀔 수 있을 우려까지 있으니까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역시도 사실 지금의 리스크를 키워갈 필요는 없겠죠. 한 달여 남짓 남은 지금 현재 대선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괜히 전쟁 부추겼다, 정부에서 그렇게 시켰다 뭐 이런 뉘앙스나 뉴스 같은 거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화나 내용 자체 본다라고 하면 사실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일단은 네타냐후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좀 기울어졌었던 정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이제 수장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이제 정권이나 내용 자체가 위태로워질 때 선택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시선 자체를. 중국 역시도 그렇고 뭐 대만 할 것 없이 지금 사실 정권 자체나 내용 자체가 위험하다. 장기적인 집권을 가져가는 이런 독재 체제에서 보통 이런 게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네타냐후도 사실 이 상태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만 지금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물러나고 정권 교체가 이미 진작에 넘어갔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면 안 되는 전쟁이나 이런 좀 쓸데없는 전쟁을 좀 가져가면서 현재와 같은 결과값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방 측 역시도 지금 일단은 휴전 권고 중을 좀 가져가고 있고 중동 지역 역시 지금 일단 확전을 원치 않는 눈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란 측 역시도 지금 확전을 원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미사일 공격이 체면치레예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부는 이전 정부랑 다르게 친서방적인 정부를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역시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서방과의 핵 협상을 잘 가져가고 지금 기울어져 있는 나라 정세를 어떻게든 최대한 복구하고 살려보겠다. 이런 거 급급한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뭐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한테 이거 좀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우리 거는 우리만 하고 여기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니네가 우리 경계선 내용까지만 넘어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격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 하는데 알겠어 화해할게 하고 뒤에서 계속 공격.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잘못을 누가 더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또 할 수 있죠. 전쟁이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은 좀 이스라엘 쪽에서 특히나 이제 정부 쪽에서의 지금 좀 움직임이 사실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어제자 이슈까지 일단은 좀 본다라고 하면 바이든이 이제 이란 핵시설이랑 이제 정유시설 타격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왔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좀 논의 중인데 디스커전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언제 더 큰 확전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에 어떻게 타격을 가져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고점 버블 때 좀 많이 보여주는 형태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이나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는 것보다는 지금 자체에서는 무조건 현금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지금 사실상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뭐 어떤 특정 내용 자체를 살펴보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현재 바라봤었을 때 원유라든지 골드라든지 이런 특정 안전자산과 리스크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생각해서 투자 전략으로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을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면서 이로 인한 금값,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자세한 투자 전략과 히든 종목의 종목명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매주 대기업 하나씩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중동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국제 정치적 분쟁 상황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산업군이죠. 방산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리온 우주선 아실까요? 화면에 보이시면 이게 오리온 우주선인데요. 오리온 우주선은 역대 유인용 우주선 중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비행체였다고 합니다. 오리온은 길고 혹독한 우주 비행뿐만 아니라 지구 대기권 진입 시 시속 4만 킬로미터의 속도와 섭씨 2,800도의 고온을 견디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탑승하게 될 인간 승무원들이 안전할 수 있는 조종실 내부 환경까지 유지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전 세계인은 다시 한번 나사의 기술력에 놀랐는데요. 이 오리온 우주선은 나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 대상 비즈니스는 전 분야가 아주 거대한데요. 그중 한 해에 지출하는 우주 개발 사업 예산만 60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 지출은 경기 부양과 산업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함께 하는데요. 우주 개발 분야 대표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기업인 로키드 마틴입니다. 네, 로키드 마틴은 1995년 항공기술 최강 로키드사와 미사일 기술 최강 마틴사가 합병해서 탄생한 시가총액 132조의 세계 최대 항공우주 방위 산업체입니다. 본사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해 있고요. 창립일은 1995년 3월 15일입니다. 대표자는 제임스 테이클릿이고요. 산업 분야로는 항공우주, 무기, 군사기술 산업 등이 있습니다. 네, 미군이 있는 곳은 로키드 마틴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중 갈등이 중심이 있었던 사드 미사일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항공기 모두 이 회사 작품입니다. 네, 이러한 로키드 마틴의 연매출은 75%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은 미국 정부인데요.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것만 살펴봐도 미국 정부의 미래 계획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은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우주기술 개발에 민감한 이유도 우주기술은 곧 군사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항공기와 미사일 분야에서 최강 회사들이 합병한 기업인 것만 봐도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달 개발과 화성 탐사의 이 회사의 역할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실제로 달에 정기적으로 왕복선이 오가게 되고 게이트웨이와 달기지가 세워질 때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미국에서 창설된 우주군의 무기와 장비도 개발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오리온 우주선을 살펴보시면요. 로키드 마틴의 자회사인 로키드 마틴 스페이스 시스템 컴퍼니가 오리온 우주선을 제작한 회사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나사의 발주로 이 우주선을 설계, 개발, 제작사로 함께한 것은 2006년부터였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물인데요. 사용할 물을 모두 지구에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물 한 병 가져가는 것조차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로키드 마틴은 달에서 수백을 찾아 얼음과 서리 형태의 다양한 수자원을 채취하고 저장해서 이동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달에서 해가 비치지 않은 곳은 온도가 섭씨 영하 200도로 매우 낮아서 물뿐만 아니라 액체 수소와 산소 등 우주선 운행에 필요한 안전한 저장과 운송 기술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일들을 로키드 마틴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로키드 마틴은 달에서 사용할 차량도 개발합니다. 2025년으로 예정된 아르테미스 3호의 유인달 착륙과 탐사 활동을 위해 달에서 사용할 차량을 제너럴 모터스와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달 기지를 건설할 후보지를 찾고 건설 계획의 시뮬레이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달에서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과 추진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키드 마틴의 최근 상황과 더불어 차트 분석은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로키드 마틴 일단은 지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최강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어떤 부분에서 방산 쪽에서 지금 일단은 최강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일단은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 이슈가 이미 사실 계속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뭐 평화 시기를 그래도 나름 겪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전에 이제 좀 냉전 시대 이후서부터의 지금 현재 구간대까지 텀이 꽤 생각보다 좀 길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사실상 이제 좀 지속적인 지금 좀 전쟁이나 내용 자체는 있었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좀 불거진 내용 자체가 많이 없었죠.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대만이나 이제 뭐 중국 쪽으로 이제 더 넘어간다든지 그 외에 국가적으로 이제 또 나뉘면서 점점점 그 세력이나 내용 자체가 커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왜냐하면 현대는 사실상 정말 까딱했을 때 핵전쟁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 위력이나 내용 자체가 어마무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다들 경각심이 이미 이전에 일본에서 이제 좀 보여줬었던 내용 때문에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러한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 이슈들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181억 달러로 일단 전년 대비 기준으로 9%나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이미 매출적인 측면의 내용 자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사실 얘네 수준에서 9% 거의 10% 수준의 매출 증가 자체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이익 같은 경우도 16억 달러로 이제 16억 달러 그리고 이제 주당 EPS 같은 경우 6.85달러로 자 일단은 16억 달러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입이랑 이제 배당금 지급까지도 일단 좀 가져갔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배당금이나 이렇게 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많이 가져가는데 참 우리나라가 좀 많이 본받아야 되는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인 내용 자체 한국 매출 미사일 회전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각각 6%, 13%, 17%나 일단 좀 증가를 보여줬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매출 상승 흐름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최근 가이던스나 내용 자체마저도 더 증가되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이나 내용 자체에 이제 들어가는 군수물자나 이런 부분들 비용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사실 이 비용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국민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사실상 좀 예산을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와서 한번 좀 보세요. 국가의 힘이 없거나 약하다라고 하면 강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왔었을 때 대처나 대응 자체를 못한다라고 하면 삼켜질 수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오히려 더 국방비를 증가를 시키면서 더 여기에 대한 지금 물품이나 내용 자체를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의 이제 방위 산업체, 우리나라도 사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이제 좀 접점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뭐 사탕을 판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님은 뭐 음료수를 파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접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제가 마라탕을 팔면
뭐 탕후루를 판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아예 다른 물건을 조금 판다. 어쨌든 전쟁이다라는 게 하나의 물건을 가져가는 내용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접점도 작고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뭐 아나운서님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동사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 좀 압도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특히나 이제 최대 고객사가 어디냐면 미정부예요. 또 미정부가 무려 한 75%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뭐 만드는 족족 미 정부에서 사가니까 뭐 리스크 자체가 없죠. 가이던스 올린다라는 거는 이미 수주나 내용 자체가 이런 게 이미 약속이 되고 계약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네 사실 기본적 분석이나 내용 자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정부 자체에서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어쨌든 지금과 같은 전쟁 이슈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현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지금 바라봤었을 때 단기적으로나마 추세나 내용 자체를 더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이슈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최근 주가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일단 좀 가져가는 내용들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사상 최고치 불 뿜는 방산주들 뭐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스롭 그루만 그리고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군수 계약이 있단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 좀 가져가고 있고 공군 분야 수출의 이제 증가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뚜렷한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대 로키드 마틴 우리가 이제 좀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605달러대까지 지금 일단은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추세마저도 아직까지도 좀 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떻게 보면 횡보장세나 내용 자체가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잠잠했죠. 우리가 코로나 때 무리하게 지금 국민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코로나 걸리고 뭐 사망자 나오고 막 굉장히 이제 나라별로 힘들게 했었을 때는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었죠. 그때는 그때 당시 이제 초반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오기 전에는 그때 당시에 워낙 팬데믹이 셌었기 때문에 내 나라도 지금 보살피기 힘든데 그 사람들이 뭐 전쟁에 투입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꾸준히 성장을 했었던 기업이지만 기관값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성장세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뭐 어닝 쇼크를 거의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한 100번 중에 10번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닝 쇼크를 보여줄 확률이 거의 10% 미만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내용인데 최근 와서 이전에 박스권을 깨고 돌파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와서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로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아직 더 힘이나 내용 자체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자리값 605달러 가져가고 있는데 아나운서님 불과 한 10년, 15년 전 기준으로 뭐 2010년 아니면 뭐 2014년이라고 할게요. 이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100달러 언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은 뭐 이미 검증이 됐었고 그때만 내가 좀 공부해서 바라봤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정말 바라봤었을 때 6배, 10배 이상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미국 종목 중에는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크게 조정이 나와주고 정말 시장이 한번 좀 꺾여주면서 침체해서 큰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물 종목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침체나 내용 자체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로 하락을 보여주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빅테크를 지금 계속 알아가는 이러한 과정들 자체가 이러한 기업들은 결국에는 큰 조정이 나와줘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최근에 계속적으로 반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고점 대비 정말 60%, 70%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박앤세일인 거예요. 우리가 막 이런 거죠. 정말 비싼 명품이 있어요. 막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이제 뭐 옷이나 이제 뭐 가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5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뭐 시계나 뭐 이런 거 보면 값이 이제 천정부지죠. 근데 이렇게 내가 정말 사고 싶었었던 이런 명품이나 정말 고가의 제품이 갑자기 60%, 70% 할인을 한대요. 사야 안 사요? 사겠죠. 그렇죠. 그 네. 가치나 내용 자체는 변하지는 않으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주식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치나 내용 자체가 변하지는 않고 주주 환원적이고 이러한 지금 꾸준한 실적을 바탕을 가져가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적어도 공부하는 시간이다. 왜? 계속 고점을 달리고 있으니까 여긴 박앤세일이 아니고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가 지금 한 1,500만 원이 됐는데 애매해요. 사도 괜찮긴 한데 애매하죠. 이게 좀 프리미엄이 빠질 수도 있고 거품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서 적정 가격선을 조금 타이밍을 좀 본다라고 하면 빅테크 위주서부터 타이밍을 좀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안에 지금 현재 승부를 볼 게 아니죠. 정말 미래 내가 평생까지 일단은 이 주식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기업들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로키드 마틴 최근 가이던스부터 최근 이슈와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차트로는 지금 추세는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또 히든 종목의 종목명까지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지표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고용 지표는 물론이고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PMI 지표도 나왔는데요. 주요 지표 관련해서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일단 지난달 기준으로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PMI 지표입니다. 이거 역시도 사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이전에 이제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거치면서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좀 보여줬었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미 제조업 PMI 지표는 12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미 10번, 11번 이상의 침체를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냈었는데 시장은 그거를 무시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조업 쪽에서는 사실 지금 감소세를 꾸준히 지금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막 지금 이 예상치 지금 47보다 높게 나온 지금 뭐 47.3 나왔다라고 해서 와 이런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사실 여전한 감소세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집계 그리고 ISM 집계 모두 50을 하회를 했어요.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국면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못 박아서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침체예요, 아나운서님. 침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조업 기준으로는 적어도 확실하게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 자체가 이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반영을 하면서 크게 낙폭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얘를 메이저 삼아서 가장 큰 기준 삼아서 일단은 좀 바라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 미국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이 제조업 국가인가요? 서비스 국가인가요? 아나운서님. 서비스국. 그렇죠. 서비스 국가죠. 왜냐하면 이미 그 제조업이나 내용 자체는 사실 어느 순간 이제 미국 자체가 잘 살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좀 넘어갔었죠.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베트남, 뭐 인도 쪽으로 이런 제조업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좀 넘어갔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게 좀 잘못됐었을 때 이제 좀 문제가 생겼을 때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내수 쪽으로 해서 이제 자국에 이제 공장을 건설을 하자 이런 추세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두고 있는데 이거 해봤자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몇 기업에서 이제 뭐 공장 부지 하나, 두 개 뭐 짓는다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상 전체적인 비중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 비중 자체를 지금 압도하기에는 사실 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후죽순 지어야 돼요. 막 지금부터 막 모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너도 나도 미국 어디 지금 각 주마다 해가지고 막 지어내고 이렇게 공장 가져가야 그런 내용 자체가 좀 성립이 될 텐데 지금 수준 자체도 굉장히 좀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준으로는 제가 50 언더를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가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서비스에 대한 비중 자체가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이런 거죠. 뭐 서비스가 만약에 80이고 얘 비중이 20%인데 여기서는 침체고 서비스는 침체가 아니래요. 그럼 침체예요, 아니에요, 아나운서? 아니겠죠. 왜? 80은 아니래요. 80명이 아니래요. 20명만 침체래요. 그러면 침체예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는 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비중 자체가 사실 20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말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80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통계, 평균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누가 막 힘들고 내용 막 이거 미국의 누구 알지도 못하는 어떤 제임스가 막 가난하고 지금 힘들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부분 자체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전체적인 통계나 내용 자체에서 비중 자체를 생각하면서 지금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제조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까지
안 좋다 내용 자체가 시장에서 크게 지금 파묻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 내용 자체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니고 결국에 침체에 대한 시그널 내용 자체를 가져갔었을 때 플러스 알파 효과를 가져가면서 시장의 낙폭을 더 키워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졸트가 근데 조금 특이했어요. 일단은 보고서 자체가 이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준 모습인데 사실 이전치 자체도 지금 수정이 되면서 상향 조정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800만 기준까지 일단은 좀 올라와 줬는데 이런 느낌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현재 졸트 기준으로는 고용 자체가 아직 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PMI 기준으로 이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물가 지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용 지수나 내용 자체까지도 이제 가져가는데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박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리서치하냐? 칼리가 지금 일단은 담당하는 리서치 집단이랑 아나운서님이 지금 담당하는 리서치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메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계에서는 이런 지금 산업군에서는 했었을 때 지금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아나운서님이 지금 했었을 때는 집계했었을 때는 하락했습니다. 그럼 누가 정답일까요? 이럴 때. 전문가님이 정답이지 아니죠. 않을까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아나운서님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방향성의 해석이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번 한 주의 횡보 장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ADP 비농업 고용지수까지 나와줬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상향 조정이 되면서 발표조차도 지금 14.3만 까지 일단은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상승이나 내용 자체가 지금 일단은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역시 일단은 좀 상회를 해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나 내용 자체 고용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올랐다 떨어졌다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을 하면서 누구는 맞다 틀리다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럼 정답을 찾는다? 뭐겠어요? 가장 그러면 앞에서도 좀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비중이 가장 높은 애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중이 가장 높은 애가 금요일에 있는 비농지표입니다. 고용지표의 대장이에요. 고용지표의 대장이고 여러분들 원래도 모든 지표의 대장입니다. 이 내용 자체로 시장이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출렁거릴 수 있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 제가 계속적으로 살펴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이 비농지표 결과에 따라서 한 달까지 추세가 가요. 그러니까 비농지표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추세가 한 달 동안 유지가 돼요. 상승이나 하락을 한 달 동안 유지를 한다.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성을 띄었었을 때는 사실상 그 방향성에 순응하는 우리가 투자 방식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큰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은 우리가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 자체가 S&P는 지금 일단 소폭 하회를 보여줬었는데 ISM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해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S&P에서는 크게 반응을 아예 안 했고 ISM 쪽에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상승폭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떤 느낌이냐면 침체요. 데이터상 내용 자체에서 분명히 침체를 얘기하고 중립 혹은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훨씬 더 큰 상황인데 이걸 지금 배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조건 AI, 이슈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표를 바라보다 보니까 15분 차이로 지표가 발표되는데 얘는 내 생각이랑 좀 다르니까 무시하고 내 생각이랑 맞아 하고 거기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방향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너무 편중돼 있다. 죄송합니다. 편중돼 있는 시장 흐름 자체를 가져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순응하고 대선 때까지는 현재 관점을 좀 바라보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제조업 PMI 지표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고 졸트 보고서는 특이하게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금요일에 있을 고용지표 대장인 비농지표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TV 히든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가격 전략,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 이슈들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주는 미국 대형 의류 브랜드 기업인 나이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실적부터 계속해서 시장은 실망시키고 있는 나이키인데요. 이번에도 실적 상황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이키 지금 주가가 저가권인데 장기적으로 간다면 지금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많은 질문을 좀 받았어요. 이렇게 막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좀 글로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좀 저 역시도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망할 리가 없고 매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본다라면 괜찮을 건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때마다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를 사도 되나요? 맞죠? 그러니까 좀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설마 나이키가 망하겠어? 전체 글로벌 의류 브랜드나 이런 쪽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대장이나 다름이 없는데 얘네가 좀 사실상 꺾이거나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기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했어요. 이미 120에서 꺾이고 100달러 꺾이고 지금 현재 70달러대까지 나왔을 때 이제는 실망만 가득 차 있고 더 이상 나이키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좀 만들어졌어요. 이번 실적마저도 가이던스 하향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담아두면서 오히려 이제 갭락을 가져가면서 큰 폭의 이제 좀 하락폭을 이어갔었던 결과값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이키 브랜드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사치품으로 사실 가르치기 좀 힘들죠, 아나운서님. 이 사치품이라기에는 좀 애매하죠, 나이키라는 게. 뭐 워낙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키는 이제는 그냥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네. 정말 뭐 5천 원 뭐 정말 뭐 그런 거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뭐 3천 원, 5천 원짜리 뭐 시장에서 뭐 그런 의류를 사지 않는 이상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요즘 뭐 옷이 뭐 한두 벌밖에 없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웬만큼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최소 선택지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또 기본에 또 나와줄 수 있는 브랜드인데 최근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일단은 좀 살펴볼 만한 내용 자체가 나이키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으로 제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나이키를 굉장히 좀 좋아를 하는데 최근 콜라보나 만들어지는 그런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지금 힘들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게 매력 있고 괜찮다, 이쁘다 이런 판단이 선다라고 하면 리셀가 크게 주면서까지도 폭풍적으로 살 텐데 그럴 만한 지금 사실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CEO에 대한 내용 자체 이슈가 좀 있어지면서 일단은 그런 내용 자체를 일단은 좀 가져갔었던 부분들이 이제 좀 존재를 했는데 결국엔 이제 CEO 교체를 통해서 사실 브랜드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한 번 더 터닝 포인트를 준다라고 하면 승산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글로벌 이제 명품 브랜드들도 이런 경험을 한 번씩 겪잖아요, 아나운서님. 네. 어떤 브랜드들은 어떠한 디자인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인기를 끌고 넘어가지만 그거를 뭐 10년, 20년까지는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계속적으로 니즈를 충족을 못 시킨다라고 하면 이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키는 사실상 리스크는 좀 있지만 이번 CEO 교체가 그러한 니즈나 내용 자체를 충분히 반영을 해준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사실상 교체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가격 전략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시면 QR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자세한 전략 내용 자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가격 전략부터 투자 전략, 히든 종목의 종목명까지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해봤으니까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79짜리 값 체결. 자, 91 커팅. 자, 56, 54. 자, 53. 자, 2포차. 자, 얘네가 죽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죽어야 지금 좀 원하는 자리값까지는 지금 좀 터치가 나와줄 수 있는데 쟤네가 안 죽다 보니까 지금 일단 자리값을 버텨주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1 터치 보여줬습니다. 자, 정리 보실 분들 뭐 여기 있어. 일단 30호.
자, 수익 전환 만족하실 분들은 봐주시고요. 자, 올청 자리값은 131자리값, 밴드 바닥 5분 봉상, 밴드 바닥 구간 여기까지만 일단 좀 바라보고요. 자, 46까지 저점 이탈 보여줬습니다. 37. 자, 테슬라 크게 죽어야 돼요 오늘. 35. 자, 31까지는 나와주겠죠. 좋습니다. 31 터치 1000불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자리 값, 자, 매도 체결. 자, 51자리 값 커팅 가져가 보고요. 자, 33까지 34. 자, 39자리 값 매도 체결이고요. 자, 지금 218까지 자, 낙폭 나와줬습니다. 자, 너무 단기간에 갑자기 보여줘서 깜짝 놀랐네요. 자, 10초, 9초, 8초. 자, 216까지 뚫어주고 있고요. 자, 211자리 값. 자, 오우, 190까지 떨어지네요. 좋습니다. 자, 191자리 값. 자, 일단은 올청 잡아볼게요. 191 올청. 193, 192. 자, 191 터치. 좋습니다. 1000불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초반. 자, 39자리 값 매도 체결. 자, 51자리 값 커팅 가져가 보고요. 자, 첫 자리 값, 자, 39자리 값 매도 체결. 자, 50엔 커팅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까지, 자, 25자리 값, 1청자리 값, 자, 봐주시고요. 자, 19,925, 1차 청산, 자, 32탈, 27까지. 자, 25터치. 자, 일단은 현재 구간대 1청자리 값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자리 값, 본절 자리 값 잡아놓고요. 자, 본절대. 자, 25까지 자,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1청자리 값, 25자리 값 잘 나와줬고요. 전저점 911 기준으로 자, 901자리 값, 자, 올청 가져가 볼게요. 자, 19,901 올청 대기.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0자리 값 정리 보면서 여기까지 만족할게요.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전문가님 가장 기억에 남는 매매가 어떤 거였나요, 이번 주에? 사실 이번 주 기준으로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딱 하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천불 때 이제 한 번에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좀 가져가는 내용들이 좀 많았었는데 사실 이 구간대 이제 급락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매매가 30초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30초 만에 끝났는데 뭐 사실 대응할 것도 없죠.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음봉이 사실 이게 미사일 때문인데 미사일 때문에 막 제가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투자 전략과 가격 목표가 있었는데 그 자리값까지 그냥 단발적으로 터치를 보여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첫 자리값 기준으로 좀 수익을 빠르게 이제 좀 마무리를 보면서 사실 뭐 거의 뭐 대응 안 하고 이제 좀 해피엔딩으로 이제 좀 끝났었던 이 내용 자체가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지금 방금 보셨던 내용 자체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봤었던 내용들 자체는 나머지도 이제 수익이 좀 가져왔었지만 가장 큰 내용 자체는 이 하락분에서 이제 큰 수익을 좀 잘 가져갔었던 거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제가 73달러 여기 73.26까지 이제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무려 74달러대까지 하루 만에 무려 5%나 이제 좀 급등을 좀 보여줬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발적으로 지금 일단 살짝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가파른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나와줄 수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72달러 내용 자체를 넘진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다시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78달러대까지 지금 매수 대응 수능으로 일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단 골드인데 골드 같은 경우는 2,686달러 현재 자리값 지금 횡보 자리값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기준 2,700 자리값이 이제 제가 최고점이 될 것이고 이후서부터는 횡보 또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은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뭐 대응 영역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드는 현재 전쟁 이슈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한 번 더 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세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순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인데 자, 나스닥이 사실 정말 말을 듣진 않습니다. 최근 변동성이나 내용 해석하기가 저도 굉장히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단발적인 내용이나 움직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결과값에서 2만 19간 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하락폭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19,600대까지 지금 매도 수능을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일단은 구리 같은 경우는 4.5달러 구간대까지 지금 하락폭을 다시 보여줬었는데 상승폭을 키워간다라고 하면 저는 5.08달러대까지 지속적인 매수 타이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조금 더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4.42까지 눌러준다라고 하면 5.8달러대까지 지속적인 매수 관점 봐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의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한밤 주절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